제시문 1서부터 5까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놓쳐서는 안 돼. 너희들 있잖아. 선생님이 문제에 나오는 이 문장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1서부터 5번까지를 5개 제시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제시문 5개를 읽으실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 주제에 맞게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예? 이제 좀 이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텐데 1번 제시문을 보면 관료제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관료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표현의 자유가 어떻다라는 말은 안 해요. 관료제를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관료제에 관한 제시문을 표현의 자유에 대입을 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에 맞게끔 이 제시문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관료제가 이런 거니까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네. 아, 관료제가 이런 거니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또 연대도 지원해요. 연대도 되게 처음 문장이 이런 거예요. 제시문들은 뭐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랬으니까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분량 제한은 없어요. 네? 분량 제한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성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이렇게 분량 제한이 없는 대학교를 난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너 시간 내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네, 시간 내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끝에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요약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메모 좀 해보세요. 요약이 뭐냐? 압축하라는 거예요. 야, 제시문 5개니까 제시문 5개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지? 제시문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량 제한도 없다. 막막하다라는 거죠. 이게 몇 자로 써야 되는지 막막하다. 그 다음에 또 원고지도 아니니까 내가 쓴 게 원고지로 몇 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시간은 딱 주어졌는데 총 3문제인데 다 분량 제한이 없다. 근데 2번 문제를 보니까 도표가 2개 나왔다. 3번 문제는 찬성견해 반대견해를 쓰라고 나왔다. 전체로 봤을 때 내가 몇 자로 써야 되느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개 1번, 2번, 3번 문제를 합쳐가지고 원고지로 따졌을 때 2,000자 정도가 좋아요. 2,000자 정도. 그러면 이 제시문 5개니까 분량으로 말하면은요, 요거는 분량으로 말하면 한 500에서 600자 정도가 좋아요. 원고지 분량으로 말하면. 내가 추천하는 거예요. 왜 이게 500자에서 600자가 좋으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하세요.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했는데, 상반된 두 입장이 하나는 어떤 입장이고 하나는 어떤 입장이니, 영경아? 그렇겠지? 그지? 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야, 문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한 견해네. 야, 문제 좀 고치자. 자유. 미안. 아이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제한하자는 얘기고, 그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제한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간에
여기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따지는 건데 쓰실 때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제한하자, 제한하지 말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꼭 찬성과 반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라는 말을 꼭 들여다보면 내가 헷갈려가지고 엉뚱하게 찬성 반대를 쓸 수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상반된 두 입장을 분리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연경이 계속 대답하세요. 그러면 한 입장에는 제시문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라는 입장에는 제시문 몇 개 혹은 몇 개겠니? 2개 아니면 3개겠지. 3개인지 2개인지 알 수가 없겠지. 설마 1개, 4개는 아니겠지. 제시문 5개니까. 그지?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려 합니다. 입장을 요약하는 거니까 입장에는 제시문이 2개 내지 3개가 나온다고. 에? 그거 결국 제시문을 요약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장을 요약하는 거니까 찬성하는 입장 간단히 쓰고 반대하는 입장 간단히 써버리면 이 정도 분량이 나오지도 않고 요약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추천합니다. 제시문별로 요약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는 원고지로 따졌을 때는요, 2단락으로 구성할 것을, 2단락 구성할 것을 선생님이 2단락 구성을 추천합니다. 이게 1단락입니다. 1단락이에요. 요거는 선생님 믿으시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성대 합격한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당장 이 교실에서도 4명 써가지고 3명이 합격했어요. 성대예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돼요. 요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쓰는 방식은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을 따라 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이렇게 하자 얘기죠. 자, 여기 단락 표시입니다. 1단락에는요. 이렇게 하네요. 제시문들은 짠짠 짠 짠짠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짠짠짠 짠짠이 짠짠 짠짠짠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제시문 1번이 되는 게 좋아요. 1, 3, 5, 2, 4로 분리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1, 4, 2, 3, 5로 분리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1 제시문이 먼저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3개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요겁니다. 짠짠짠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자. 요걸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거 분류하는 작업부터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입장을 요약하는 거지만 제시문 하나씩 개별 제시문입니다. 개별 제시문이 1, 3, 5가 될지 1, 2, 3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시문별로 요약하라는 얘기죠. 제시문별로 요약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추천합니다. 제시문별 한 문장에서 3문장 정도. 한 문장에서 3문장 정도. 근데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선생님 너무 간단해가지고 내가 2문장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한 문장. 이 제시문 너무 길어가지고
한두 문장으로는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문장. 그 선생님은 그래서 한 두 문장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1단락이 끝났습니다. 채영아, 그럼 2단락은 다른 입장을 써야 되겠지. 여기에 접속사가 뭐가 나오면 좋겠니? 반면에, 그죠? 반면에, 오케이? 반면에. 반면에, 짠짠은 표현의 자유를, 요거 반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요거 반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요거하고가 요렇게 되면 되겠죠. 상반되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무엇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 문제별로 쓰는 작성법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강의를 개발한 건데요. 이렇게 작성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개발한 건데 이런 거는 문제 유형별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 요럴 땐 요렇게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선생님 아십니까? 그냥 경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해서 시험장에 보냈더니 덜컥 합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신감이 붙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교수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구나. 이러니까 나는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시문별로 그다음에 제시문별로 이렇게 이게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시문을 갖다 베끼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교수가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 뭐냐? 제시문 있는 그대로 갖다 베끼는 거예요. 정말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는데 뭐에 맞게끔? 지금 논술 주제입니다. 논술 주제에 입각한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 해볼게. 제시문 1번은 관료제는 뭐뭐뭐라고 말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 혹은 언론의 자유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혹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논술 주제에 맞게끔 이 제시문이 나오는 메시지를 압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게 되면 2번, 3번 문제는 1번이 만약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3번을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분류하고 요약이 잘 되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2번 도표 문제와 3번 견해 쓰는 문제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내가 준 그 연습장에다가 분류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 제시문 5개를 분류를 3개, 2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 키워드입니다. 이를테면 제시문 1번 잠깐 봐봐. 관례자란 전문 지식을 배우고 체계적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중요한 정치, 경제, 기구를 장악하여 지배하는 통치 체계를 말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관례자는 쭉 나왔지.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알겠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한 개만 내가 양보할게. 한 개가 더 돈이 안 된다. 2개. 한 개, 2개를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 1-2개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분류하고 키워드 1-2개 찾고 한 문장으로 이걸 압축을 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맞으면 있잖니? 너희들 원고로 쓰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오케이? 예. 그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손을 들어서 확인을 받아주세요. 오케이. 들어가세요.